이것은 방송이 아니라 잡담입니다. 우리나라 시사 문제를 주제로 벌이는 아무 말 대잔치이니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요즘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언론들하고 연속 인터뷰를 계속 하시는데 어떤 말을 하는지 그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뭔 얘기를 했지? CBS? 미국의 CBS인가? 네. 미국의 기독교 언론인가 그게?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CBS는 기독교 언론 맞죠? 미국은 뭐지? 뭐의 약자지? 청와대 와가지고 인터뷰를 했더만.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신문사들하고도 인터뷰하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한미 합동 군사 훈련 문제, 북핵 문제, 뭐 북과의 대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민감한 질문들을 많이 받고 있고 그에 대한 답을 했는데 그 답변이 뭐 좀 우려스럽기도 하고 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너무 저자세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 그렇단 말이야. 어떤 얘기 했는지 좀 몇 가지 쟁점적인 것만 좀 얘기를 해볼까? 일단 뭐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한 거니까 한미 관계 이게 이제 가장 이제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미 관계에서 지금 가장 이슈는 뭡니까? 북핵 문제죠 결국은. 사드 북핵 문제. 네. 뭐 사드보다는 오히려 저는 북핵 문제가 더 핵심일 것 같아요. 예. 미국 입장에서도 사실 북한 문제가 더 관심이 있을 것 같고 사드 문제도 결국은 이제 북한 문제하고 연결이 돼 버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이 트럼프하고 이제 정책이 다르지 않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상충하지 않는다. 그리고 트럼프도 전임 정부의 이 실패한 대북 정책을 비난하고 있지 않냐. 나도 비난하고 있다. 그래서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뭔 주장이지? 둘 다 오바마 까고 있으니까 같은 거다. 이거죠 결론은. 근데 대화 최대의 압박과 관여가 트럼프 정책이고 네. 문재인 정부는 그거와 동시에 대화도 병행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잖아. 네. 최대 제재와 최대 압박과 관여 자체가 대화도 하는 거잖아요. 네. 관여라는 게 대화니까. 트럼프랑 똑같다는 거죠. 제가 봐도 그냥 똑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얘기는 맞네. 네. 다를 게 없다. 네. 그럼 우려스럽잖아. 다를 게 없으면 다를 게 없어서 우려스럽죠.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과 관련해서는 이제 뭡니까? 북에 대한 이제 질문했었죠. 근데 이 북에 대한 질문에서 결국 겹치는 게 뭐냐면 원비어 사망 사건 있잖아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표현이 저는 이거는 대통령으로서 하는 게 맞지 않은 표현이다라고 생각되는데 뭐라 했냐면 북한이 원비어를 살해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근데 원비어 사망에 중대한 책임이 있었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믿고 있다. 불확실한 추측이네. 네, 그러니까 추측을 한 거죠. 북한이 원비어를 이제 죽음에 이르게 했을 것으로 이제 추측한다. 그래서 규탄한다. 추측을 기반으로 규탄한다는 거는 그렇죠. 이건 대통령이 할 얘기는 아닌 거죠, 사실. 아예 규정을 해버리든가 북한이 살해한 게 맞다라고 하든가 그것도 아니고 이런 거 같은데 아무튼 규탄. 아니 저기 올해 그 말레이시아 그 김철 사건 있잖아. 네, 그것도 정확하게 네. 그것도 처음에는 몰랐잖아 뭔 문제인지. 그럼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막 규탄을 하더라고 정치권에서도 그지? 일단 북한이니까 북한은 규탄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런 또 뭐가 생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그건 규탄 안 하면 찍히니까. 그러니까 먼저 선제적으로 북한이니까 규탄하는 것도 있지만 규탄 안 하면 왠지 빨갱이로 찍힐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규탄하는 거예요. 하여튼 김태형 모시고 오면 아마 두려움의 심리가 있다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공포의 심리. 네, 분단 트라우마. 분단 트라우마죠. 그리고 이제 사실 좀 세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제 북한이 비이성적인 정권이라는 인식을 해야만 한다. 그런 나라와 협력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해야 한다. 뭔 소리야? 그러니까 북한은 비이성적인 정권이래요. 그래서 완전한 비핵화를 해야 된대요. 근데 정확한 멘트는 북한은 비이성적인 국가라고 생각해야 된다. 인식을 해야만 한다. 아니 근데 나는 이게 연합뉴스 기사지. 아니 허핑턴 포스트. 그래? 아니 이것도 뭐 기반이 이제 뭐 연합뉴스 같긴 한데 조금씩 달라요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게 한국어로 했을 텐데 아니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한글로 말하고 통역이 있었겠죠 중간에. 그렇지. 근데 그 한글로 말한 내용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그 답답하더라고. 여기 이데일리에는 이렇게 나오네요. 원비어가 죽음으로 이른 과정에 엄중한 책임이 있다. 북한은 생략되어 있는 거고 엄중한 책임이 있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네. 자기 견해를 밝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다들 북한이 그런 분위기다 지금.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그러니 나도 규탄할래? 난 잘 모르겠지만 일단 나는 규탄한다. 이런 그러니까 이게 식으로 난 해석이 그 돼 있네. 청와대가 녹취 원본을 공개를 하면 좋을 것 같아. 곳곳에서 지금 자기식 해석을 하는데 이게 CBS가 영어로 그 보도한 거를 번역한 것 같은 느낌인 거야. 그렇죠. 방식 자체가. 네, 다 그렇죠. 그지. 청와대가 이제 이걸 원문을 그대로 다 공개를 하기 바랍니다. 빨리. 근데 만약에 국내에 보도된 내용 중에 문재인 대통령의 뜻과 다른 왜곡된 내용이 보도가 된 게 있으면 당연히 청와대에서 반박 보도를 하거나 아니면 보도자를 뿌리겠죠. 근데 그런 게 아직까지도 없다는 거는 이틀 지났잖아요. 근데 예민하잖아. 특히 북한 문제니까 왜곡됐다라고 주장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그거 말고 뭐 반박하지 말고 그냥 원문을 그냥 그대로 올려줬으면 좋겠더라고. 답답해. 근데 지금 그러니까 국내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 중에 뭐 어긋나는 게 있나요? 뭐가?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게 뭐 연합뉴스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노컷뉴스에서는 저렇게 얘기하더라. 뭐 이런 게 있나요? 아니 약간 표현이 좀 다른데 이게 그냥 대통령님 한 말을 그냥 옮기면 되는데 영어를 번역을 해가지고 기사를 쓰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여기는 꽤 유사하게 전문에 나와 있네요. 잘. 그래? 네. 한글 같아요. 느낌이 한글. 근데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일단 우리는 북한이 아주 비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나라다라는 사실에 대해 우리가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북한은 이성적인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 다시 생각해야 된다. 다시 생각한다. 비이성적인 거다. 심각한데. 나는 사실관계가 틀린데 누가 북한은 이성적인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동안 우리는 북한이 아주 비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나라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명박근혜 정권이.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아니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내가 아는 우리가 아닙니다. 아니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를 얘기하는 거 아닐까? 그때 당시 자기가 청와대에 있었던 그 시기에 잘못 그때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바꿀 거다 이런 느낌인데. 그럼 다시 트럼프와 같은 거지. 네. 근데 이 사람도 6개월 전만 하더라도 뭐 트럼프 또라이 아니냐 사실. 미국 대통령 후보지만 당연히 힐러리께서 당선되실 거기 때문에 뭐 이랬던 사람들 아니에요? 민주당에 있는 분들 전부 다. 6개월 전만 하더라도. 근데 6개월만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전부 다 입장이 다 바뀌어버리냐. 당선될 줄 몰랐겠지. 아니 현실을 좀 너무하네 좀. 현실을 뼈저리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지. 근데 뭐 이제 미국 민주당과 한국의 민주당은 같은 이름이 같으니까. 아니 여기 CBS 앵커가 너무 재밌는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비합리적인 정권 지도자와 함께 무릎을 맞대고 대화를 하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네. 트럼프? 답을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해석되기 중의적 표현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트럼프와 대화할 수 있냐 이런 느낌인데. 그렇게도 느껴질 수 있는 거지. 예? 답변이 뭐예요 거기서? 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남북 대화 얘기하는 거잖아. 예, 남북 대화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한미 정상회담으로 봐도 무리가 없어요. 어떻게 비합리적인 정권, 비합리적인 지도자와 함께 무릎을 맞대고 대화를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미국은 지금 트럼프 탄핵하려고 하는데 CBS 기자가 좀 수상하다. 이 사람 이거 반미주의자네. 아니 최초로 한미 정상회담을 취소하면 어떻게 될까? 거의 지금 그럴 분위기 아니에요? 도저히 성과가 안 나오는 회담인데 지금 가봐야 욕망 먹고 정상회담 하자마자 탄핵되고. 로드맨은 뭐 만나면 괜찮긴 할 것 같은데 트럼프보다 아니 미국 그 언론에서 그런 얘기가 있다대. 로드맨이 석방에 기여를 했고 트럼프의 어떤 의중을 전달하는 역할 이런 걸 해서 그걸 공개하려고 딱 들어오는 상황에 들어와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는데
원비어가 죽었다는 거야. 네, 그래서 그런 못했다. 얘기가 있더라고. 어쨌든 그래서 이게 북 지도부, 북 정부에 대해서 이게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이라고 차마 믿기 싫더라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심하다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한때는 북 지도자와 햄버거를 먹으며 대화할 수 있다. 그리고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영광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갔다는 거예요. 북 지도자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말은 내가 좀 전에 이야기 드린 바가 있지 않느냐. 내가 더 세다. 내가 더 반복적이다. 내가 더 세다. 뭐 어쩌자는 거야. 나는 트럼프보다 더 세다는 거죠. 오바마가 너무 물렁물렁했다 이런 얘기 같이. 아니 트럼프. 북한 체제에 대한 반감과 이해는 북한 체제에 대한 불신은 내가 트럼프보다 더 세다. 이런 느낌이네. 이게 결국은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큰 틀에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원비어 협상을 때문에 해왔고 또 그동안. 네, 원비어 사건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이제 직접 대화는 하기 어려울 텐데 결국은 미국은 직접 대화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고 결국은 뭐 ICBM을 전후로 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누군가는 북한하고 싸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하겠다. 난 원래 그거 잘한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 뭘 요구하는 거야 미국한테? 나 좀 잘 봐달라. 근데 너무 박근혜하고 너무 똑같다. 또 뭐라 그랬냐면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더욱 절박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생존 문제라고 그러고 더라고. 네. 근데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에 대해서 왜 우리가 더 절박하지? 그러니까 미국이 밤잠 못 자는데 왜 우리가 같이 오줌을 지려야 되냐고. 그거죠. 미국이 위험하니까 우리가 절박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한국당 정서잖아 원래. 그렇죠. 근데 이제 문 대통령이 왜 그러냐는 거지 문 정부가. 인식을 새롭게 한 거죠. 그렇죠. 다들 이제 원비어 사건을 계기로 깨달았도다. 북 정부가 비합리적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인식을 새롭게 해서 나온 거 아니냐 이거죠. 우리가 뭐 미국과 무슨 동등한 관계? 이거 아니다. 인식을 바꿔야 된다. 우리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게 맞다. 미국의 인식으로 세상을 보는 게 맞다. 그래서 지난번 그 현충일 기념사에서도 그래. 베트남 걸고 든 거 아니에요. 베트남 뭐 패망이라 그랬나? 아니 베트남전에서 한국 청년들이 가가지고 돈 많이 벌어온 거다. 그걸로 자유를 위해서 애국심을 우리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졌다 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베트남 정부에서 공식 발끈했잖아요. 비판했더만.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전통적인 그 박정희 전두환 수구 세력들의 논리지. 노태우 세계관이고. 시기의 논리였던 거잖아요. 우리가 베트남 가가지고 돈 벌어 와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는 거 아니냐. 미국의 이라크 침략이나 이런 거에 침략 전쟁에 동조한 거를 다 애국심이라고 얘기하고 자유 세계를 지키기 위한 헌신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세계관이잖아. 그렇죠. 정확하게 뉘앙스가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에 정상회담하러 미국 갔을 때 그래, 맞아. 부시와 정상회담 할 때 먼저 이제 만찬장에서 그 얘기를 했다고요. 미국이 아니었으면 나도 지금쯤 정치범 수용소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막 빨아댔잖아 막. 그 퇴임하고 나서 나중에 그거 자서전에서 후회한 발언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거의 노무현 대통령의 이 잘못된 전철을 노무현 대통령은 그래도 가서 그랬는데 가기 전에 벌써 가기 전부터 이게 웃을 일은 아닌데 정말 우려스러운 가기도 전부터. 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대선 시기만 하더라도 미국에 할 말은 하는 대통령 되겠다. 그렇지. 뭐 미국에 노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대통령 되겠다. 뭐 사진 찍으러 미국 가지는 않겠다. 이런 발언들 막 했잖아요. 그때 이제 그 효순이 위선이 촛불 한참이었던 거고 반미 감정이 막 이게 커져 올라갈 때 거기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 되자마자 미국에서 바로 신용 평가 등급을 강등하겠다라는 보도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경제를 흔들었지. 네, 그래서 이제 인수위 시절에 부랴부랴 반기문이 그때 뭐 외교 무슨 안보수석인가 그랬어. 네, 그랬을 거예요. 바로 보냈어요. 인수위 시절에 바로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한테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 시키는 다 하겠다. 이렇게 그 이제 뭐예요? 굴복하고 온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우리 경제는 망하겠구나. 미국한테 무조건 잘 보여야 되는구나 이거.
이게 인식이 쫙 바뀌어 버렸겠죠. 그러니까 정상회담 가가지고도 그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때 맨 먼저 대북 송금 특검 받았지. 이제 한나라당이 난리칠 때 그거 수용하고. 끝나갔다. 뭐야. 오늘은 근데 그 문재인 대통령 막 비판만 하다가 끝나네요. 그럼 어떡하냐? 아니 뭐 이제 미국 가서 잘하시라고 많이 하시라고. 제 생각에는 문정인 특보를 좀 독대해서 지근거리에 두고 많이 활용하셔야 되지 않나. 아니 그 처음에 청와대 인선할 때 안보실장으로 거론됐던 분이거든. 누가요? 문정인 특보가. 근데 근데 왜 바뀌었지? 그 정의용 실장은 통상 전문가라고 그러던데. 네 맞아요. 이게 안 맞는 거지. 근데 관료사에 밀렸다 이런 평가를 누가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참에 한미 정상회담 가기 전에 문정인 특보를 안보실장으로 확 갈아치워버리고 치우면 전쟁이네 이제. 정상회담 취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상회담은 우리의 주도로. 그러면 홍준표가 나와서 이렇게 돼. 이쯤 되면 막 까자는 거지요. 문정인 특보를 안보실장으로 밀어야 된다 지금. 우리의 인인은 문재인입니까? 문정인입니까? 이제 문정인이지.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였어? 아니 문정인 특보한테 제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고맙다고 답변이 왔더라고. 그 개인적으로 그런 관계입니까? 뭐 방송 계속 할 거예요, 근데? 네. 15분 지났는데. 아니 이제 빨리. 우리 좋게 얘기하고 끝내야지. 용어나 다 끝내면 안 돼. 우리가 규정을 발을 합시다. 우리 이제 또 새로운 인식을 새롭게 할 때가 됐어요, 이제.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규정을 넣으면서까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북 지도자, 북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험담을 하고 비성적으로 말을 하면 안 되지. 대화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건 아마 뭐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북한에 손만 내밀면 북한은 버선발로 달려오지 않을까 이런 그런 인식이 좀 있지 않나 아니 싶어요. 저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잇는 3기 정부라고 그랬는데 2000년부터 김대중 정부, 김대중 대통령 그다음에 누구냐 또 올브라이트, 그지? 페리 다 갔다 왔잖아. 이런 사람들이 북 지도부에 대해서 평가하는 얘기는 이미 오래전 얘기라고. 10몇 년 됐다고. 최근에 만날 로드맨? 그러니까 네. 로드맨은 얘기 들어보면 되겠지. 아니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트럼프가 저번에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면 영광이다라고 얘기하고 미국 내에서 이제 종북주의자로 몰려가지고 막 비판을 받으니까 딱 한마디 했잖아요. 지금 북한의 현재 지도자다. 그래. 지도자로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대선 기간만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도 입장이 대체로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했지 나름. 그러니까 국방 관련해서는 뭐 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대통령은 그러면 안 된다. 대통령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대통령 내 입으로는 적이라는 말 안 하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나마 최대한 이제 후퇴해도 거기까지가 마지노선이었다는 건데 지금 이제 대통령 되니까 이제 더 나가 버리네.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남북대화 될까? 이번에 6.15 공동선언 그 공동 행사가 안 된 것도 사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이런 인식이면 안 되지 대화가. 아니 그래서 이게 대통령 후보 시절은 건강했는데 왜 대통령 되고 나니까 왜 이렇게 더 후퇴를 했어? 미국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직접적인 압력이 들어오긴 할 거야, 그지? 미국에서. 아니 그래서 이번에 비원비 군사훈련 했잖아. 예. 공개훈련 했잖아. 원래 비공개로 하는 거를 적극 홍보하라고 미국에서 얘기를 했고 한 달에 한 번씩 뭐 정기훈련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청와대 통제 밖이야. 그지? 국방부의 작전 지휘자는 누구야? 미군이잖아. 청와대 지휘를 직접 안 맡는다고. 작전권 미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원비가 날라오고 군사훈련을 매달 한다고 하는 거는 청와대의 결정이 아니라고. 미국이 하겠다고 하는 거지. 근데 그 미국이 하겠다고 하는 거를 국방부는 하는 거고. 청와대의 지휘를 받는 게 아니라 군부가 지금. 그 비원비 훈련은 국방부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요. 국방부가 할 일도 없잖아요. 아니 근데 한미 공동을 한다는 거야. 그 공중 훈련을. 한미 공동 훈련이에요, 그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청와대가 지금 대화 기조로 가더라도 얘네들은 웃기고 있네. 그러면서 군사 훈련을 강행한다는 거거든. 이런 구조인 거야. 그래서 이게 그런 게 청와대의 직접적인 좌절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비원비 전략 폭격기가 막 날아다니는데 이거를 우리가 보고만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좌절감, 자괴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거를
최대의 압박과 관여를 북에다 하는 게 아니라 남에다 하는 거지 지금 미국이. 그런 형국이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저런 발언이 나오지 않아 싶었는데 이게 우려스러운데 이게 외교안보 문제가 핵심적인 문제인데 정권의 운명이 걸려있는 문제잖아. 노무현 정부도 그 문제 때문에 확 끊겼고 최소한 문정인 특보 정도의 인식만 가지면 될 것 같고 문정인 특보가 했던 입장, 뭐 방법 이거를 지지해주면 될 것 같은데 딴 얘기하지 말고 문정인 특보의 견해와 다를 게 없습니다. 뭐 그 정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딱 하면 되지 뭐 실무 자체는 구절이 무슨 막 이렇게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대통령이 직접 마칩시다.